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지메 경매 칼럼에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의 작성일자를 아시나요? 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구독 좀 눌러주세요. 자, 매각 물건 명세서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경매 기일 일주일 전에 가장 처음 나오고, 그리고 다시 들어갔다가 만약에 유찰이 된다면 다음 기일 일주일 전에 또 다시 나오고, 이런 걸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설 옥션에서 보게 된다면, 처음에 매각 물건 명세서가 나오면 그 매각 물건 명세서를 가지고 있다가 그 대법원 사이트에서는 매각 물건 명세서가 들어가도 옥션에서는 계속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매각 물건 명세서가 계속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매각 물건 명세서는 경매 기일 일주일 전에 가장 처음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권리 분석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봐야만 권리 분석이 당연히 가능하겠죠. 일단 매각 물건 명세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매각 물건 명세에서 이 부분 있죠. 작성일자. 이 작성일자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자꾸 매각 물건 명세를 많이 보다 보면 이상한 부분들이 보이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정말 이건 극히 희박한 확률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작성일자가 2017년 3월 29일인데요.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양씨가 배당 요구를 했는데 2017년 4월 14일입니다. 날짜가 작성을 먼저 했는데 배당 요구를 이후에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불가능한 거죠. 당연히 이거는 딱 봐도 뭐예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일주일 전에 작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 기일입니다. 기일 있고, 이때 일주일 전에 7일 전에 매각 물건 명세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때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면 이 동안에 다시 들어갔겠죠.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죠.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이때 다시 기일이라면 매각 물건 명세서는 여기서부터 또 일주일 전 7일 전에 또 매각 물건 명세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중간 이렇게 한 번 나오고 나서 다시 이 나오기 7일까지 약 한 3주 정도 걸리는데요. 3주에서 4주 정도 걸리는데, 이때 만약 매각 물건 명세서가 변경이 됐다면 당연히 변경된 날짜로 여기를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변경된 날짜를 기록해주고 이렇게 내용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성일자를 변경하지 않는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게 과연 이 매각 물건 명세서가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서류와, 저는 사설 옥션을 여러 개 쓰니까요. 자, 다른 사설 옥션을 봤습니다. 다른 이 지지 옥션이라는 사설 옥션을 봤는데, 여기도 똑같이 작성일자가 3월 29일로 되어 있는데요. 보다시피 배당 요구의 내용도 없고 보증금도 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게 뭘까요? 여기는 이제 구독션인데요. 옥션들마다 좀 하나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정보 수집하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에 표시된 이 날짜를 지지옥션 같은 경우는 끝까지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갔고, 중간에 구독션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 번 매각 물건 명세서 될 때마다 한 번씩 더 가져와서 이거를 보여준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 지지옥션만 보고 이 매각 물건 명세서만 봤다면, 양씨에 대해서는 형용사상 미장이 되어 있고 양씨는 채무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그 전입자구나, 점유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배당 요구를 해서 6천만 원이 있다면, 양씨는 채무자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배당 요구 종기일이 2월 20일이고 배당 요구를 4월 14일 했습니다. 이거는 배당 요구 안 한 것으로 보는 게 되는 거죠. 안 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어쨌든 이런 6천만 원이라는 걸로 권리 신고를 했다라는 거죠. 자, 보다시피 밑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거는 아마도 이 권리 신고를 할 때 계약서도 제출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계약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계약서가 일단 배당 요구가 안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제출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2002년도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2008년 근저당보다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만약에 진정한 세입자가 맞다라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되는 거죠. 물론 그럴만한 가능성은 좀 많이 희박합니다. 방 한 칸에 점유를 하고 있는 걸로 좀 쉽지 않은 경우이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좀
그 경매 낙찰이 좀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뭐 채무자라고 표시돼 있고, 그리고 소유자하고 동일 세대로 보여지거든요. 같은 가족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권리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세입자 아니 입찰자들이 대형님 세입자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일부러 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신고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입자 아닐지는 뭐 본인 입찰하시는 분들이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서류상으로 봐갖고는 아닐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이 물건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 작성일자입니다. 다시 작성일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았던 점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매각 옥션에 나와 있는 매각 명세서를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날짜, 이렇게 내용을 보시고요. 반드시 입찰 전에 반드시 옥션을 보시지 마시고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 최신판, 가장 마지막 거를 꼭 확인하시고 그 매각 물건 명세서를 반드시 저장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저장을 해놔서 이게 문제가 안 되게, 만약에 문제 생기면 불허가라도 신청할 수 있게 반드시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꼭 저장하는 습관을 입찰 전에, 꼭 대법원 사이트에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이렇게 옥션에서 다운받은 거 말고요. 대법원 사이트에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반드시 저장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